오, 줄이 끊어졌잖아. 후미코의 지갑을 보면서 유이치가 말했다.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사려고 할 때였다. 바로 앞에선 후미코가 지갑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늘 달려있던 키홀더 장식이 보이지 않았다. 조그만 달마였던 것으로 유이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 저녁 때 알았어. 꽤 마음에 들었었는데. 후미코는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어딘가 떨어졌나 보다. 그런가 봐. 그런데 이런 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유이치는 싸구려니까 그렇겠지 하고 말하려다 말았다. 이 아이에게 그런 경솔한 말은 금기다. 그건 그렇고 후미코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나 로키 보고 왔다? 잘했네. 그러고 나서 유이치는 후미코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며칠 전에는 영화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더니 생각지도 않게 VIP 초대권이 생겼거든. 엄마가 손님한테 받았나 봐. 유이치의 생각을 간파한 것처럼 후미코가 말했다. 그래, 운이 좋았다, 야. 후미코의 엄마가 근처 시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딱 어제까지잖아.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갔지. 마지막 회라도 봤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표를 그냥 날릴 뻔했어. 하기야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이니까 그런 표를 줬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영화는 어땠어? 진짜 죽여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한참이나 영화 얘기에 열을 올렸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반 아이 한 명이 유이치에게 담임 선생이 부른다는 말을 전했다. 담임은 과학선생으로 본명은 구마자와지만 주로 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교 직원실로 들어서자 구마자와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이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덴노지 서에서 형사들이 와 있다.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데? 유이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데요? 네가 세이카 여학생의 사진을 찍었다면서? 구마자와가 탁한 눈빛으로 유이치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았다. 아니. 갑작스러운 지적에 유이치는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그건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허참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다니 멍청한 자식. 구마자와는 혀를 차더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턱짓을 하며 일어섰다. 응접실에는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는 언젠가 옥상에서 마주쳤던 생활지도 선생이었다. 선생은 안경 너머로 유이치를 힐끔 노려보았다. 나머지 둘은 모르는 남자들이다. 한쪽은 젊고 다른 쪽은 중년. 둘 다 거무죽죽한 양복을 입고 있다. 그들이 바로 형사들인 듯 했다. 구마자와가 그들에게 유이치를 소개했다. 그러는 동안 형사들은 유이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관찰했다.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근처에서 사진을 몰래 찍은 사람이 있다던데 네가 봤니? 중년의 형사가 물었다. 온화한 말투지만 그 밑에 깔린 압박은 선생님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유이치는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다. 아니요, 저 그게 혀가 꼬이는 것만 같았다. 그쪽 학생이 봤다던데 네 명찰 말이야. 형사가 유이치의 가슴을 가리켰다. 흔한 성이 아니라서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설마 하고 유이치는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을 거야. 사진을 찍은 게 맞지? 형사가 재차 물었다. 옆에서 젊은 형사도 유이치를 노려보았다. 생활지도 선생은 더없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네. 유이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마자와가 한숨을 몰아쉬었다. 임마, 너는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니? 생활지도 선생이 언성을 높였다. 벗겨진 이마가 벌개졌다. 진정하시죠. 중년의 형사가 선생을 달래듯 손으로 제지하면서 유이치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진을 찍는 상대는 정해져 있는 거니? 네. 그럼 이름도 알겠구나. 네. 하고 유이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여기다 이름을 좀 써주겠니? 형사가 하얀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다. 유이치는 메모지에 가라사와
유키오라고 썼다. 그 이름을 본 형사는 수긍하는 눈치였다. 이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이 학생만 찍은 거니? 네. 이 학생이 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구나. 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친구 마음에 든 거예요. 전 사진을 찍어줬을 뿐이고요. 그런데 왜 내가 사진을 찍었지? 유이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형사가 뭔가 눈치를 챈 듯 내 참 하고 내뱉듯이 말했다. 너 그 사진을 파는구나. 형사가 전곡을 찌르자 유이치는 몸을 움찔하고 말았다. 이 자식이 너 바보야? 어? 구마자와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질렀다. 사진을 찍은 건 너뿐이니? 너 말고 다른 아이는 없어? 중년의 형사가 다시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이카의 운동장을 엿보았다는 놈도 너였겠구나. 종종 엿보는 학생이 있었다고 그쪽 여학생들이 그러던데. 그 말에 유이치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요. 그럼 누가 엿봤다는 거지? 혹시 집히는 학생 있어? 보나마나 무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이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놈의 귀에 들어가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집히는 학생은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군. 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숨김없이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튼 그건 됐고 이제부터 어제 수업이 끝난 후에 일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말해줘야겠어. 네, 어제 어디서 뭘 했는지 말이야. 왜 얘기할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시오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구마자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중년 형사가 다시 구마자와를 달랬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며 유이치를 보았다. 세이카 근처에서 그 학교 여학생이 못된 짓을 당할 뻔했어. 유이치는 자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가 범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단지 그쪽 학생들 입에서 네 이름이 나와서 말이야. 형사의 말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말투 속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이치가 가장 혐의가 짙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전 몰라요. 정말이에요. 유이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렇다면 어제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방이랑 레코드 가게에 들렀어요. 유이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건 6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고 그 다음에는 내내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있었니? 네,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9시쯤에는 아빠도 돌아오셨고요. 가족 외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없어? 네. 대답하면서 유이치는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건가 하고 생각했다. 자, 이제 어떡하지? 중년의 형사가 옆에 있는 젊은 형사와 의논하듯 중얼거렸다. 사진을 찍은 건 친구를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말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젊은 형사가 동의했다. 그의 입가에 기분 나쁜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다. 정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찍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친구 이름을 가르쳐 주지. 중년 형사가 말했다. 그건 유이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괜한 의심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네가 가르쳐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테니까. 마치 유이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한마디였다. 유이치는 결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타의 이름을 말했다. 그 순간 생활지도 선생이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무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세이카의 운동장을 엿본 학생들 중에도 무타가 끼어 있었나? 그건 몰라요. 유이치는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다. 무타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은 학생은 가라사와 유키오 뿐이니? 다른 아이 사진은 부탁받지 않았어? 그게 최근에 한 명 더 부탁받았어요. 유이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 털어놓기로 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한 명을 보태나 안 보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누구지? 후지무라 미야코라는 여학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 아이예요. 그 순간 실내 공기가 급격히 팽팽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형사의 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사진은 찍었니?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요. 그래 하면서 형사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앞으로는 사진을 찍으러 가지 마라. 그런 바보짓을 하니까 의심받잖아. 구마자와가 옆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유이치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형사가 비닐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달마가 들어 있었다. 유이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후미코가 늘 갖고 다니던 키홀더 장식이 틀림없었다. 아는 모양이구나. 유이치의 표정을 본 형사가 눈치를 챈 듯했다. 유이치는 또 마음이 흔들렸다. 후미히코의 것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후미히코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짓말을 하면 일이 점점 더 꼬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게 후미히코 것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 그렇지? 형사가 책상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치면서 압박하듯 말했다. 그 소리가 바늘처럼 유이치의 마음을 따끔따끔 찔렀다. 유이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그 조그만 달마의 주인 이름을 작은 소리로 말했다.